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 시작되면서 종을 쳤고요. 앞서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분 좋게 8만전자로 시작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79,7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0% 아직 좀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어제와 같은 혹은 어제와 얼추라도 좀 비슷한 그런 상승률로 마감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79,700원에서 삼성전자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좀 시장부터 지수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일단 양 지수가 일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근데 장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전거래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수급이 진짜 뭐 외국인, 뭐 선물, 그다음에 비차익 순매도 순매수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긍정적인 점은 좀 이따가 뭐 파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반도체랑 조선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이어서 이제 4월 초까지 기대감이 일단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또 뭔가 수급 이탈에 따른 일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네. 뭐 추가적인 룸은 좀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거는 지금 미국 장과는 좀 다른 흐름이죠. 뭐 미국 장은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흐름들이 좋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 넘게 올라가면서 어쨌든 좀 좋은 마무리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전거래에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애프터마켓보다는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일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HLB가 이제 장후에서 HLB 생명과학이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오늘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회사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네. 아니라고 했는데 HLB의 최대 주주가 또 HLB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내용을 보셨을 때 거의 이제 그 채무 상환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오늘 만약에 HLB를 필두로 이제 만약에 나머지 바이오 쪽도 일부 차익이 나와주는 흐름으로 가준다면은 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달아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못 올라가고 약간의 물량이 있으면 약간 거기서 소강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부 좀 조정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환율이 아마 올라서 시작할 겁니다. 이게 유럽 쪽에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한 1330원대 33원 29전으로 아마 여기 환율이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환율의 일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9,300원 계속 좀 암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1.2% 마이너스 말씀해주신 HLB 생명과학, HLB 뭐 이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반도체 아저씨 오늘 시장 전에 알아야 될 포인트 짧게. 네. 별거 알아야 될 거 없습니다. 알아야 될 거 없다? 간밤에 나온 것도 없고 네. 애플이 빠져서 미국장이 좀 덜 올라갔거든요. 네. 애플이 한 4%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반독점 그 수사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 재해놓고 나면 한 0.45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뉴스 정도밖에 없었고 미국 발도 별 뉴스가 없었고 아까 보너님이 얘기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스위스 기준금리 인하됐거든요. 스위스 기준금리 인하? 그게 9년 만에요. 9년 만에. 예, 왜냐면 미국이 달러를 내릴 것 같다니까 자기는 너무 세니까 네. 빨리 내리자. 그리고 유로존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좀 올랐거든요. 104.0인가. 그래서 그거 정도 뉴스 없습니다. 애플하고 그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눈치 보는 거지. 뭐.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돼요? 예, 별거 액션 취할 게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뉴스가 없고 리포트도 사실은 간밤에 한국도 미국도 별 나온 거 없어요. 뭐 그냥
저기 뭐지 마이크론 120달러 뭐 이렇게 올린 거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막 진짜 뉴스 없는 날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8만 원 돌파한다고 해서 안착해서 끝나면 그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안 가면 다음 주에 가든지. 아, 가긴 갑니까? 뭐 가겠죠. 가지 않. 근데 오늘 가는 게 진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가는 게 중요하진 않다. 네. 이틀 동안 많이 갔잖아. 예. 왜요? 오늘 꼭 가는 가도 되죠. 꼭 오늘 가야 돼. 5일 나가도 되고 다음 주 가도 되고. 급해. 아니 수출 데이터가 이따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 크게 바꾸실 필요 없고요. 이게 수급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두더지 매매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산업군들 중에서 좀 눌림목이 가능한 쪽을 소개를 그래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서 좀 마음 맞는 거 좀 괜찮게 생각하시는 것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반도체가 더 오늘 세게 가주면 더 좋죠. 근데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현대모비스의 그런 이제 배당 낙인, 그 다음에 게임 확률 그 부분에서의 좀 명확한 발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드물고, 주총밖에 없지. 네, 주총이나 뭐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나올 이벤트는 또 이미 또 좀 나왔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위국장과 채널링 돼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고가 갱신도 해버렸잖아요, 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 좀 눌리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수급발 부분에서 큰 변수가 나올 수 있었던 FOMC에서도 좀 해결이 돼서 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 보셔야 되는 거죠. 어제 많이 들어온 수급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좀 조금 빠져도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은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왜 많이 빠지더라도 밍숭맹숭할 것 같다. 그죠? 예. 그 뭐냐면 어저께 짜로 내봤을 때는 뭐죠? 그 급하게 뭐 이 실현한 개인들도 얼추 다 된 것 같고. 네, 개미도 뭐 엑시트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그렇죠. 쇼커버 비슷한 그 포머 또 기관들도 네. 얼추 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을 취할 수도 있죠. 오늘 그 반도체 좋은 데이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 끌어올린 동력이 많이 오늘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말님께서 역시 금요일은 밸런스 맞추는 요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신영철님께서 명앵커가 텐션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두 분 다 시큰둥하다. 그래서 저는 영차 하는데 어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급할 필요가 네, 없다. 급할 필요 없고 오케이. 그 산업군에서 순환매가 돌거든요. 오늘 네. 그러니까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 보시면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로봇 쪽 뛰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이제 로보틱스 3% 대표적으로. 네, 슈림 로봇 23%. 와. 네, 그리고 로봇 쪽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CXL 또 순환매 돌고 있죠. 그리고 네. 통신 쪽 요거는 뭐 이제 어제 그 리포트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방산. 방산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눌림목에서 단기적으로 기회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회가 지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반도체만 안 봐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방산이랑 뭐 이따가 제가 전선 쪽도 자료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변압기 쪽 계속 말씀드린 변압기 쪽 로봇 바이오 요 진짜 몇 개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급하게 가면 이 수급이 어쨌든 한번 뿌려졌다가 다시 모여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의 시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두더지 매매해도 충분히 상관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계속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 보노님이 얘기한 그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저기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오늘 다 3%에서 6% 플러스로 시작을 네. 하고 있고 변압기나 전선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2.5% 상승. 다른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좀 오늘 상승 가도를 달리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더지 게임에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사실 반도체의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과 네. 뭐 변압기나 그런 쪽 비교해 보셔도 전혀 밀리지 않는. 밀리지 않아.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요. 그래서 오케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진짜 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순환매만 잘 노려셔도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흐름이 갈리네요. 이게 원래는 같이 움직여줘야 좋은데 알테오제는 강해지고 있는데 HLB가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유상증자 이벤트를 잘 해소를 해주면 뭐 나름대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HLB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따라가실 좀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인이 어제 이제 9,950까지 올라갔다 좀 눌려서 뭐 미국장에서는 관련주들 흐름이 뭐 플러스로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좀 채널링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CXL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지금 소부장 어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다운으로 오히려 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소부장 다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출 데이터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너무 과한 부분에서 좀 이탈이 과하지만 않으면 뭐 충분히 좀 괜찮은 시장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78,500원 장 초반에 살짝 쐈다가 지금은 조금 79,000원 아래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여기서도 좀 거래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보면 번호님 지금 네. 외국인이 1,385억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네. 요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뭐 이탈이 안 나오면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어제도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이탈이 된 수급들을 다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특징주를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겠죠. 왜냐면 외국인이 어쨌든 수급으로 좀 당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프로그램 매수 매도 현황은 외국인을 기반으로 일단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장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지금 11분이나 됐는데도 사실 나머지 부분에선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릴 텐데, 이게 수급이 약한데 개별주들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좀 시간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방산이나 좀 묵직한 산업군들 안에서는 방산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지 빠르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흐름들도 일부 수주나 이런 모멘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G, 6G에다가 우주항공 쪽과 연관되어 있는 방산이 세게 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6G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벤트가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그쪽에 갔을 때 수혜를 받는 산업군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AI 반도체 기반으로 간다고 치면 그게 됐을 때 가는 산업군들이 가니까 로봇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결돼서 스토리라인이 좀 만들어지면서 요즘에 테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좀 스토리를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가이드를 잡고 쫓아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국방 이쪽이 제일 지금 강한 업종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 LIG 넥스원이 5%, 한화시스템이 3%,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장비 에이스테크가 13%, KMW가 7.5%, 어제에 이어서 좀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또 오늘 5% 오르면서 이 생물공학 쪽에, 제약바이오 쪽에 힘을 좀 보태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바이오니아, 신라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2%에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0.09% 마이너스 약보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0.26% 약보합인데 오늘 어느 정도에서 장이 끝나면 괜찮습니까? 이 정도로 끝나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이 빠지면 0.3%가 빠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종 쳐버릴까요? 여기서? 미리? 그러니까 저 감사합니다. 리포트 볼 만한 거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리포트하고 몇 가지 종목 소개시켜준 거 말고 네.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할 만한 거는 간밤에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별거 없잖아요. PC 금요일에 나오는 거 말고. 오늘은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두 분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마음 편하게 좀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하면서 장을 즐기다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하자. 이런 컨셉으로 가도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사실 포트 구성만 위에서 묵직하게 안 할 거면은 진짜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다니까요.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트레이딩도 쫓아가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는 산업군들, 이게 어차피 산업군이라는 게 한 번에 계속 갈 수 없고 이슈가 계속 바뀌고 결국엔 반도체도 핑퐁핑퐁을 해야지 물량 털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쪽이랑 같이 돌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복만 잘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매복이 좀 산업이 많아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그런 수급이 가는 쪽으로의 뭐 비중 짜금짜금 조금씩 해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좀 늘리면서 네. 언제든지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이런 흐름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은 뭐 5%라고 해도 자금이 뭐 1억만 해도 500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500을 한 번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에 안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분할 매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2, 3거래 정도 나눠서 좀 사신다고 하거나 하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순환매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장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장으로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려볼 만하다. 반도체 쪽 지금 흐름이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한미 반도체는 한 3% 정도 올라가지고 97,000원 딱 여기서 가고 있는 것 같고 GST가 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반도체들은 어떻습니까, 보노님?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특별한 거, 특별한 네. 거 없어요. 아까 말한 그지 CXL이 뭐 그거 많이 빠졌으니까 네. 얘기할 게 없다. 될 수 없어. 아니 그게 팩트긴 한데 네. 우리가 생방송하는데. 아, 그래도 한미 반도체 시황 좋아요. 어때요? 근데 아예 뭐 없어요. 편하게 그냥 한 번도 보시면 돼요. 한 번도 쉬었잖아. 요즘에 쉬었으니까 오늘 오르는 거고. 아, 여러분 이런 시황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뭘 반도체 얘기해줘?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별거 없죠. 뭐. 차라리- 근데 도대체 사실 뭐 있어요? 근데 사실 없을 별거 때도 없는 게 있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했냐면 금요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장 방송할 때 반도체 쪽으로 얼마나 수급이 집중되는지 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가 피크했지.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본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나왔었던 그런 흐름들을 너무 붕괴시키는 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이 재현이 됐잖아요. 그렇게 네. 좀 비슷하게 갔잖아요. 물론 뭐 애프터 마켓 대비해서는 좀 빠져서 한 13%, 14%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올랐고 그러면 반도체가 어제 대장주들만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소부장 쪽으로 가겠네 해서 이슈들을 찾아보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CXL인가 보죠. 그래서 CXL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고 한미 반도체는 지금 뭐 계약 공시가 6%짜리가 네, 하나 공시가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하. 조금 공시가 나온 거에서 뭐 네, 일부 그런 조금 거지. 수급이 좀 나오고 있고 이 한미 반도체가 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도돌이표예요. HBM 쪽이 또 뭔가 수급이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많이 또- 오르고 좀 팔팔. 그럼 그것 좀 빠지면서 이제 그럼 또 저전력도 가고 뭐 또 이렇게 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급에 따라서 이 지금의 플레이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 코어는 그거예요. 반도체가 지금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꺾이느냐. 요게 핵심인데 지금 미국장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았으니까 4월 초까지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일단 생긴 거죠. 초중순까지는 거기에다 수출 데이터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세적으로 추세적으로 꺾이긴 어렵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반도체에서도 최근에 잘 가던 산업군들에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미를 패도 되고 뭐 흡프스프를 좋아한다 그러면 흡프스프를 패도 되고 하나 정해 놓으셔가지고 일부 이제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고를 때 딱 포착하셔서 패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는 HBM이나 이런 쪽에 안 갔잖아요. 네. 근데 많이 간 게 뭐냐면 어저께 동진세미캠 많이 갔고 동진세미캠 많이 갔죠. 그다음에 유진테크가 어제 10% 넘게 올랐어요. 어. 바닥에서. 약 쇼코바스도 비슷하고 약간 포모도 들어갔고 두 개 대표적인 네네.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HBM보다는 그렇죠. 오늘 다 빠지잖아요. 약간. 그러면 동진세미캠? 어제 오늘 빠지나? 통신 빠지지. 유진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네요. 4% 빠지지. 빠지네요. 그러면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끝날 때 이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 빠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생각하고 들어와야지. 거꾸로 그런 거거든. 한반도체 버릴까? 그러면 한번 공시가 나오는 건데 버틸까? 비중이 많은 거니까 유진으로 오늘 그러면 오늘 한반도체 약간 줄여서 유진으로 할까? 동지세면 이런 계획을 머릿속에서 굴려야 되는 거예요. 못 굴리면 AI한테 맡겨야 되는데 AI가 그거 해주는 데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빠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오늘 어저께 이틀 했는데 뭐 누가 뭐 뻥 차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이번 주에 이벤트 여러 가지 소화하면서 좀 불안감이 한켠에 있었는데 네네네. 금요일까지 어쨌든 그런 불안감이 다 소화시키고 나서 그래, 소화됐으니까 네. 한번 좀 쉬는 타이밍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너무 좋죠. 볼만한 리포트라지 볼만한 어떤 종목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이따 오케이.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은 글로 한번 가보죠. 일단 시황 조금만 더 짚어보고
하락하는 sek터 이 와중에서는 게임 쪽이 네. 지금 뭐 크래프톤 넷마블 0.6% 0.8% 마이너스, 위메이드가 7% 빠집니다. 펄어비스도 1% 빠지고 여기 추가적인 뭐 이야기들이 기사는 있을까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져서 그런 거 위메이드 같아서. 그러겠지. 위메이드 그러겠지. 네, 그런 거가 아닐까. 나머진 뉴스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엄청 빠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좀 약간 프리미엄 그렇지. 자체가 좀 높았는데 그게 좀 네.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어서 약간 좀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영향을 주는 것들이 좀 일부 많아요. 근데 사실 좀 핵심은 게임이랑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게임 쪽에서의 순위가 조금만 바뀌어도 아마 초반에는 좀 많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벤트 삼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은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끊어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빠른 순환매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뭐 진짜 산업적으로 뭐 변압기나 이런 건 제가 떨어져도 더 사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산업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산업적으로 성장 폭이 굉장히 많이 룸이 남았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은 우리가 눌림 매수 가능하고 고가에도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가 가능하지만 네. 게임 산업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산업군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일부 단기 급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물량 줄여주시면서 이제 좀 흐름을 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산업별로 이 좀 트레이딩 하시는 이런 전략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그리. 알겠습니다. 한마디도 빼지 않고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알아봤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또 눌리고 있는 종목은 뭐지? 하이브 JYP. 안 돼. 아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많이 눌려요? 3% 이렇게 안 빠지잖아. 1% 1.4% 이렇게 빠지는데 안 갔으니까 요 JYP 한번 봐주세요. 요 지금 애매하죠. 네. 라인이 매우 중요한 또 라인 아니겠습니까? 밑에 같아. 저점이 66,300원인데 네. 66,900원 정도에서 밀리네 만에 하고 있으니까. 뭐야 얘네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죠. 네. 일단은 그 리포트도 좀 리포트? 리포트가 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목표가 하향하고 하면은 좀 수급이 근데 그 하이브가 리포트 하는데 네. 이렇게 높은 거를 이렇게 낮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JYP 자체가 좀 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돈 버는 게 앞으로 조금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네, 거죠. 맞아요. 뭐 약간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죠? 뭐 일단은 그렇네요. 엔터는 그래도 저는 좀 더 버텨보자. 왜냐면 이게 수급 이탈이 조금 과한 상황에서의 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물론 이제 내가 포트를 정 안 되겠다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거는 완전 전체 계좌를 막 박살낸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비중 축소나 이런 걸 해야겠지만 비중이 뭐 한 산업 군당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힘든 시기를 지금 너무나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방룸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뭐 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엔터 산업이 이렇게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좀 이 차트의 변화가 나왔을 때 조금 그 변화치를 노려 보시는 것도 근데 이거를 또 다 팔아버리고 하면은 다시는 여기 손 안 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아예 돈을 못 버는 산업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엔터만 나오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무거워요.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아스플로 봐주세요, 루닛 봐주세요, 뭐 그 유니드 봐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일단은 네. 여기 올려주시면은 한번 저희가 찾아봤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금 채팅창에 단타 조장 방송이라는 말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리포트 좀 길게 아무 장기적으로 얘기 안 한번 하잖아. 보죠.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 거 리포트 말씀드릴게요. 네네.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띄워드릴까요? 보겠습니다. 리포트. 네. 조금 긴 리포트하고 안목으로 종목하고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네. 3월 22일 오늘자 나온 게 있는데 NH투자증권 전략 담당하시는 분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대형주들이 코스피를 이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HLB하고 뭐지? 에코프로 뭐 있고 네. 그것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 상장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아주 알기 쉽게 잘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어디 갔어? 그거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내용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일단 그거 첫 번째 거고 어디 겁니까? NH투자증권 전략사이드. NH투자증권의 전략인사이드.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많이 코스피로 가면은 코스닥에 남아 있는 다른 것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수급이 또 몰릴 수도 있고 분명히 코스피로 가는 순간에는 이익실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코스피 간다고 놓고 4, 5개월 걸리니까 그 동안에 수급에 영향을 주죠. HLB도 언급돼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업체 그 종목에 대해서 다 언급이 돼 있거든요. 네. 일목요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시기라든지 그런 거 보실 분은 요거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HLB는 빠르면 4월 달에 에코프로 보면 빠르면 6월이나 7월 중에 코스피 입성도 가능할 것처럼 내다봤어요. 근데 코스피 들어가고 나서 코스피 200에 들어간 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올해 뭐 6월이 아니고 저기 연말에 가서 또 코스피 200에 9월달 이후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가볍게 보시고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어저께 바빠서 못 봤어요. 네. 오늘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키움증권에서 전기전자 반도체는 아니고 전기전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산업 리포트를 무려 50페이지를 적었어요. 놀랄 건 없습니다. 대단히 길지 않습니다. 제목이 AI인데 네. 커스텀 AI예요. 커스터마이징 AI가 온다. 예, 커스텀된 AI. 한마디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휴대폰 있잖아요. 네. PC가 얼마만큼 AI를 탑재하는가부터 그 관련된 업체, 중국의 업체하고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의 휴대폰 PC 전망을 알고 싶으면 이거 리포트 보시면 아주 개괄적으로 잘 적혀 있고요. 아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저희 딸처럼 네. 뭔가 아무것도 몰라. 예, 그러면 AI의 기초에 대해 설명도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AI는 뭐고, 어. 그 다음에 저기 머신러닝 뭐고, 기계학습, 딥러닝, 딥러닝 머신러닝, 뭐고, AI, 그다음 학습해서 뭐 이런 아주 추론 뭐 이런 것들. 아는 분은 스킵해야 돼요. 이거 지루해요. 근데 모르는 분은 그것도 몇십 페이지 돼 있거든요. 그럼 주말 동안에 AI 뭐 아직은 기초도 모르겠다는 그래서 분들은 계시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는 뭐 원래 자기가 커버하는 거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이거 리포트 읽을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리포트 읽고 드리는 거예요. 개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참고로 본부장님이 리포트를 뭐 5개, 10개 이렇게 엄청 많이 읽으시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중에서 요건 괜찮다라는 리포트 솔직히 몇 다는 개 못 정도. 읽고요. 어. 한 10개 읽고 10개 정도. 한 2-3개 찍고 그 이상은 눈이 아파서 못 네네. 읽고. 10개 엄청 많이 보시는 엄청 많이 보세요. 네. 책도 보시고 리포트도 보시고 예능도 챙겨 보시고 나는 솔로도 봐야 되는데 어제 나는 못 봤어. 솔로 엊그제 못 봐서 바빠. 드라마도 보시고. 자, 알겠습니다. 그 리포트 2가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좀 묻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MPU를 탑재한, 특히나 뭐 키보드에 뭐 버튼 탑재해가지고, 뭐 있더라고요. AI를 탑재한 PC랑 노트북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약발이 없으면, 그러니까 GTC가 약발이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거 조금 약발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묻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GPU보다 더 특화된 게 NPU잖아요. 네. 이 NPU도 여러 가지 기능에 특화된 게 있어서 거기 영역에서 기회가 미국에만 있지도 않고 한국에도 있다고 얘기한 게 엊그저께 네. 여기 3프로에서 방송하신 르벨리언 CEO 박성진 씨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분 얘기하면 감이 올 거예요. 르벨리언이 그런 업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기는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MPU가 그렇게 되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픈했지나 뭐 근데 어저께 네. 삼성전자 그 저기 뭐지 뭐지 뭐 있었잖아요. AI 칩 만든다고 연말에 내년 연초에 한다 그랬잖아요. AI 칩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랬거든. 그것도 NPU에 사실은 네. NPU하고 자기 HBM하고 합해갖고 네이버한테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1조 원 수주했다고 그거 나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GPU 일반 GPU보다 10분의 1 가격인데. 네. 그러면 뭐 네이버가 짝짝꿍해서 하면은 근데 그렇다고 그게 메타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노력들이 GPU의 도미넌스를 조금이나마 좀 새롭게 특화돼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된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언급과 출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사실 반도체 뭐 그렇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센세이션하게 뭐 어제 오늘 밤 사이 나온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분히 한번 오늘도 저기 그 오후에 그거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잠깐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혹시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은 한번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흐름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어저께 어저께 그저께 뭐가 나왔죠? LG 생활 건강 리포트 나오고 그 바닥에 있는 게 올랐잖아요. 네. 오늘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밸류는 싸진 않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잘 아는 거 말고 심텍 아시죠? 심텍 PCB 업체. 심텍. 그거 엄청 빠졌어요. 적자 나가지고 보세요 뭐 엄청 빠졌는데 네. 그저께 리포트 나오고 어제 한 6% 올랐어요. 오늘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지금 보합으로 보합? 안 빠지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LG 생활공업도 오늘 날 많이 안 빠지죠. 그다음 KMW 같은 거는 그렇고 별 내용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리포트상으로는 사실은 LG 생활건강만 목표 주가를 높여서 그게 의미 있어서 내 눈에 본 거고 뭐지 심테도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 별거 없어요. 근데 조금 나아진다는 거야. 3월달 수주가 늘었다 리포트 네.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런 그 메이저가 아닌 것들도 지금 오르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전체적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가들의 마인드가 조금은 웜해졌다. 따뜻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쪽이 좀 생각보다 아니라면 또 다른 거를 찾으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장이 그렇게 이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이거 안 되면 저거로 또 사니까 그런 분위기다. 아까 HLB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HLB 애매하면은 다른 거 사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도 너무 많이 빠졌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더지처럼 아주 적합한 편인데 장은 잘 안 빠지고 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잉여 닌겐님께서 독자 개발이 또 문제되는 이슈로 뭐 떠오르고 있는데 독자 멘트도 좀 문제인 것 같다고. 독자 멘트? 말하라고 산 건데 하지 말까? 농담. 독자 개발은 삼성전자 그 얘기 하나 보다. 그것도 또 하실 말씀 많으신 거죠? 하려면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예 그렇게 끝내지 중요하지 않았잖아. 않다. 오늘 별 얘기 할 얘기 없다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말 시키고. 할 얘기 없다니까 계속 말 시키는데 말하면 나와.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보노님한테 살짝 가볼게요. 일단은 보노님 자료 보기 전에 네, 네. 네이버가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3.1% 오르고 있어요. 장난쳐? 요 정도면 네이버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네, 네이버 3% 그럼요. 오르면 상한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웬일이야, 근데? 19만 원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사실은 뭐 카카오도 오늘 살짝이지만 오르고 있고 1.1% 정도 올라서 54,200원. 뭐 네. 코멘트가 있을까요? 네이버 왜 올라요?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뉴스 없는데? 네, 저도 삼성전자가 지금 그거 팔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외국인이 조금 삽니다. 아, 외국인이 좀 사요? 네. 아. 근데 이거 뭐 연속성이 좀 아직 규모가 그러게. 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일단 요거에서 수급에 좀 턴이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급 공백이 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빈집 놀이기 될 수 그치. 있거든요. 엔터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이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꾸준히 파는 산업군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네. 뭐 그런 쪽에서의 단기 반등 정도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구조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LG생활건강 쪽이랑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막 양매도를 좀 크게 해주던 쪽인데 이게 지금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양매도에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는 어쨌든 개인만 사면은 안 올라요. 개인만 사면 오를 기관이 수가 없어요. 사야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들이 만약에 바닥권에서 좀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대신에 근데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주가의 위치가 낮다라고 해서 이 주식이 꼭 주가 간다는 것도 꼭 간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막 하늘 뚫고 우주 앞에 있는 종목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높더라도 그 모멘텀 자체가 누가 더 세고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세고 누가 더 사고 싶으냐. 결국엔 주식은 사고 파는 그 의사 결정 안에서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낮다라고 안전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낮다라고 해서 막 비중 막 담지 마시고 그 수급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이버 상한가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다는 봐봐. 제품들이 많아서 깜놀한데 죄송합니다. 3%면 뭐 네이버가 텐션이 든든했죠. 저희가 조금 낮아서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약간 장난치는 거예요. 조커랑. 네이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 오늘 가져오신 그런 네.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자료 요거 하나 듣고 그다음 다시 한번 시장 보죠.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수출입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 하나 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좋아요. 일단은 수출입 실적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데이터가 이제 3월 1일부터 3월 20일 날 해서 이제 오후에 나오는데 그 데이터 확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23년과 비교했을 때 수출 데이터 자체가 이제 같은 동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숫자가 명확하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연간 누계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아진 흐름인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46.5%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MOM으로 보더라도 수출에 대한 이제 반도체 기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은데 선박 같은 경우도 370%나 좋아졌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숫자 잘못 37%인데 370 잘못 본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선박도. 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박이랑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게 승용차가 2월 달도 데이터가 좀 만졌죠.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3월 달에도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저 PBR 쪽에서 움직임에서의 그런 기조가 조금만 약해져도 단기 차익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 PBR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자동차 판매 수출량이 유지가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게 조금 더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일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좀 참고 포인트니까 그거는 이제 기조가 계속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변압기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건설기계도 요즘에 좀 잘 꿈틀꿈틀하죠. 네. 변압기는 뭐 워낙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또 미국발 영향이 큰 산업군들을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면은 미국 쪽 쏠려 있는 게 비올이죠. 비올? 비올.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잘 선별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 보시면 나머지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데이터를 좀 끌고 가는 거는 반도체랑 선박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비중 같은 경우도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미국이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데이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하나 정리해 오신 거 있다고? 지금 바로요? 이거 좀 네, 바로 하시죠. 하셔도 예, 괜찮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 6분 지나고 있으니까. 요거 이 산업 리포트를 또 보는데 네. 좀 상당히 또 잘 정리하신 게 있어가지고 74페이지짜리예요. 유지인 투자증권의 이유진 애널리스트가 전력망의 최전선은 전선이다라는 요거가 그대로 이름이거든요. 요거 리포트 74페이지짜리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대장은 변압기다.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대장은 변압기다. 대장은 변압기인데 변압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후발로 같이 이제 바닥권에서 같이 올라오는 종목군들 산업 같이 성장을 할 때 좀 같이 끌고 가보시면 좋을 만한 게 이제 전선이어서 전선으로 좀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전소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력망 구축하는 데는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전소나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이제 전력 케이블을 깔기 때문에 공정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굉장히 또 강한 이런 기조들이 있는데 이 전선 같은 경우는 25년 이후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요 리포트 찾아보시면 안에 그런 표나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저작권 혹시나 걸릴까봐 네 그냥 제가 잘하셨어요. 글로 좀 들고 왔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분석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가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도 미국발에서 가장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수출의 민감도 가장 크고 또 초대형에서 미국제의 거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점이 있는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품군이 더 비싼 거 많이 파는 쪽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시공 가능 여부 이런 거는 어차피 후순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해외 매출이 얼마나 좋은가 요게 핵심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전력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선에서도 핵심 사이클은 미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자체는 네. 변압기와 거의 100%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표현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전력 소비와 생산 자체가 좀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전기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효율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구축을 1960년에서 70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그리고 AI로 인한 전기 사용량, 이거는 후발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요게 이제 AI로 늘어날 전력을 빼고 봐도 30년까지 700조 원, 그리고 50년까지는 무려 3,300조 원이나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전력을 빼도. 그럼 이거 포함되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단기로 끝나기가 일단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전선 PPI랑 통신 PPI, 변압기 PPI도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선 PPI랑 통신선 PPI도 역대 최대치 수준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길면은 딴 데 갔다 올까요? 내용이 더 많아서. 더 있어요? 더 있죠. 이제 시작인데. 아니, 전력이 그래서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거 아니야, 전선? 네네네, 맞아요. 그럼 딴 데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전선 알았다고. 딴 데 갔다 오자. 알겠습니다. 네네. 변압기가 대장이고 그 다음 네. 전선인데, 이게 AI로 전력 수요가 크게 올라가는 걸로 뭐 냉침, 냉각 이런 얘기도 하고 변압기 얘기도 하고 전선 얘기도 하는데, 전선은 그중에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니까 네.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 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이버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어폰으로만 듣고 있다 심장이 덜컹하셨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도 네이버 주주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 평단은 앞에 3자 아니면 4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거 나머지 페이지들. 이거 많이 남았어. 3만 원짜리 아니야? 내일 3만 원 이어서 산 거 아니야? 하겠습니다. 3만 원에? 내일 안 3만 원짜리. 되는구나. 아니 네이버로 3만 원 산 거 아니냐? 서로 다른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어디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 소리 내가 끝나지 않고. 더 내일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여기서는 네이버 얼마냐고 아니 얘기하고. 가격이 얼마나 그랬어? 저는 앞에 3자 아니면 4자입니다. 3만 원이 사지 않았냐 그 얘기 물어. 그럴 리가 아주 없죠. 옛날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미 아저씨한테 가기 전에 네.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질문하세요. 시간은 금이다님께서 명앵커님 동미 아저씨한테 질문이 있어요. 하이닉스나 삼성보다 왜 마이크론이 더 프리미엄을 받는 건가요? 미국 회사예요. 단지 미국 상장 이유인지, 네. 단지 그것 때문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와, 아니 미국 상장이라는 이유. 뭐 그럴싸하게 내가 막 스토리 싸면 그것도 한 30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3초 만에 얘기한 거지. 3분 얘기? 그냥 30분 미국 회사라서 땡. 네. 그게 가장 큽니다. 90%. 그거는 미국 회사라서라는 밑에 이유는 하부적인 이유는 믿는 거지. 미국 회사라는 것 때문에 한국 회사보다는 믿는 거죠. 우리 가이던스 줘요? 믿음이에요? 아니면 정부가 좀 밀어주는 그런? 아유 믿음이야. 미국 회사가 그래요? 트랜스페어런트하고 하기 때문에 좀 투명하니까. 옛날에 외국 출장 가면은 네, 10몇 년 전에 출장 가면은 그랬어. 그때 돌아가신 이건희 네네. 회장님 있을 때도 막 욕하고 그래. 그 펀드 매니저들이. 네, 뭐라고 욕해요? 그렇게 불투명하고 뭐 재벌 어쩌고 우리가 알더라도 막상 나가서 펀드 매니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지기야 똥 같거든요.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또 맞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지. 그 디스카운트가 돼요. 그게 어떨 때는 예전에는 한 50% 이상 디스카운트 됐고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네. 많이 짚어줬어요. 옛날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될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크론보다 프리미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받는지는 잘 받아야 돼. 이거 모르겠어요. 억울해요. 예, 한국에 있지 않기, 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배당 얘기하는데 배당. 한 김에 한국인 회사하고 미국하고 다른데 어디서 담당인데 도쿄 일렉트론이 있거든. 네. 일본 회사야. 도쿄 일렉트론. 우리나라에 이오테크니스, 푸스프, 원익, APS 많잖아요. 한미반도체. 네. 그거에 될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4등.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이게 미국에 다 있거든요. 네. 그 3등, 4등 비슷한데 그 4등이 도쿄 일렉트론이야. 어. 근데 PER이 높아요. 네. 30배인지 40배인지 자세히 엄청 높아. 근데 얘네가 주주 환원율이 50% 가까이 된대. 와.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건 다른 비쌀 얘기지. 만하네. 일본 회사하고 우리나라 회사하고. 오.
얘가 싸니까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밸류업에도 우리가 또 더 그렇지. 목소리를 예, 내고 예, 파이팅 하자라는 그렇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14,900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보노님 시장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이 조금 확대가 됐어요. 아까 1,300억에서 2,600억으로 매수 규모가 좀 확대가 됐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양전했습니다. 코스피가 0.2% 플러스 2,760으로 다시 위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0.1% 마이너스 903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멘트나 아니면 업종 눈에 띄는 거 새로 들어온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방산이나 이런 쪽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로 좀 좋아진 거는 2차 전지가 좀 자꾸 눈에 밟힙니다. 2차 전지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제 3%대 너무 좀 좋아요.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뭐 기타 뭐 LNF 같은 경우도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쨌든 선물가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뭔가 이제 좀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전기차 비중 뭐 중장기지만 어쨌든 뭐 늘리는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부정적인 뉴스에서 뭔가 이제 약간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가격 인상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도 상당히 눌려 있으니까 또 이쪽은 또 투자의 센티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많아서 2차 전지도 잘하면 한번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일단은 좀 이제 그 뭐 지금 당장 바로 본다라기보다는 좀 째려보기 시작을 해보자 라는 지켜보자. 좀 부분으로 좀 긍정의 그런 시각으로 좀 일단 째려보자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G화학이 2.7% 오르고 SDI가 1.9%, 포스코홀딩스도 1.5% 오르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0.7%, 에코프로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3% 가까이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엔캡은 좀 떨어지네요. 1%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제가 봤을 그런 때 상황입니다. 피마치기 네. 에코프로 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에코프로 덜 가고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 가면 저거 가고 방위산업청이 약간 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펀드는 튼튼하고 그러니까 글로 가고 2차 전지도 좀 방산이 지금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대장으로 한 10% 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10% 정도. 근데 상대적으로 저기 뭐 헬스 이런 쪽은 약간 뭐 보합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네. 그럼 거기서 약간 움직이겠지. 오늘은 그러면 제약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럼 빠져갖고 방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트레이딩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수급적인 것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순환매에서 눌림 공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 그러니까 공략. 그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장 시작 전 그러니까 이 거래를 빼놓고 보면 네. 이거 무너지는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반등 나오면서 탁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잡으면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10% 20% 금방 빠지잖아요. 여기서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안 잡는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 맞으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눌렸을 때 좀 자리가 괜찮고 산업이 안 죽는 거에서 좀 찾아서 보시면 충분히 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21선. 네. 오케이. 자, 오늘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눌리는데 HLB 생명과학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요. 9.4% 마이너스. HLB도 4% 마이너스로. 알테오즈만 오를 거야. 네, 알테오젠 빼고는 뭐 다 앱클론, 경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뭐 바이넥스 그 뭐 이런 대형주가 종목들. 빠지지 않아도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좀 버티는 정도. 그리고 뭐 빠지는 종목 그렇게 눈에 띄는 거 제약바이오 빼고는 네, 딱히.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니 능률 얘네 빠지는 이유 있어요? 그 전거래에도 좀 빠졌는데 네. 뭐 지금 좀 약간 많이 요쪽이 원래 이제 그 병원, 의대 뭐 약간 요런 걸로 해서 교육주들 한번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뭐 지금 수능 기간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사실 교육주가 뭐 크게 움직이긴 쉽지 않죠. 그래서 약간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 감사 보고서? 개별적인 이슈가 그런 좀 회사들이 있네요. 좀 짧지 않게 가끔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어.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뭐 문제가 있을 넷패스도 수 그런 게 있죠. 한번 네. 있었어요.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애니 능률, 금양,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세 개가 어제 좀 잡혔네요.
근데 뭐 진짜 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근데 일단 지연되면은 네. 내가 커버 치려고 했는데 왜 또 끌러? 아니 이런 건 커버치면 안 돼요. 감사 보고서가 맞죠, 이거 그것도. 확실합니다. 감사 보고서가 위기다. 이거는 진짜 웬만하시면은 정말 이제 만약에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로 들어가서 상패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종목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감사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은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시즌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도 바이오 쪽에서 작은 거 하지 말자고 한 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이슈 터지면 이거 좀 주가 박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애초에 특히나 이 시기 3, 4월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진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참 어려운 게 IT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파묘도 아니고 파도. 파면도 아니고 파도. 아, 둘 다 괴담이긴 하네요. 괴담. 파묘는 그냥 보고 많은 괴담이고 네. 파도는 괴담 정도가 아니고 아,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아유, 괴담. 갖고 계셨던 분이나 네. 나왔더라도 그거 보신 분들은 참 괴롭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실적이 애매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IT도 내러티브로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네. 참 어렵죠. 저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파도 우리도 저희 하우스에서도 검토하고 제가 뭐 리피팅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싸해서 안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네페스 아크 뭐 뉴로모핑 뭐 난리 나지 않았었나? 그렇죠. 네페스인가 네페스 아크 확실치 않은데 미안해요. 둘 중에 하나가 그 그거 제출하는 거 어저께 얘기는 아니고 며칠 전에 그 늦어졌다고 뭐 났던 것 같은데 그 자회사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면 괜히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거지. 안 그래도 갈 주식이 많은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실적이 안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아, 근데 원래 4주 전부터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네요. 네페스아크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뭐 자회사 네페스아크 지분 잇단 매각 뭐 이런 얘기들. 네페스. 그러니까 네페스. 늦게 낸 거. 그게 네페스인가 네페스아크인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슬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리고 제가 말한 전선 쪽 전선 좀 더 좋아요. 해요? 좋아요. 그렇게 더 좋아요? 상향. 진짜 좋아? 지금 차트 다 우상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전선 쪽 리포트 뭐 제가 안 해드려도 어차피 제가 해갖고 온 거는 리포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온 건데 뭐 그거는 시간 되면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전선주에서 대장주는 누구냐고 아까 채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대장은 일단은 해외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LS가 맞아요. LS. LS가 그 지금 한 49% 정도로 해외 매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LS 아니면 LS LS. 일렉트릭? LS. 그냥 LS. 왜냐면 LS가 어차피 지분의 92% 갖고 다 있어요.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LS가 가장 그거고 그 이름이 일진전기. 얘도 이제 갖고 있죠. 얘도 그 변압기랑 같이 전선 갖고 둘 다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진전기가 수주도 지금 엄청 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원전 하는 거 뭐예요? 원전? 그 일진 파워. 일진 파워. 일진 파워 그 다른 거고. 일진 전기는 다른 전선. 전선과 변압기. 그래서 종목군들 좀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조금 이렇게 잘 아무튼 리포트 안에 잘 정리돼 있으니까 변압기 하나만 한번 공부. 숟가락 살짝 얹어볼까? 얹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좋은 거 아는데 저 좋아해요. 네네네. 그거 팔라는 건 아니고 말하는데 그게 PR이 한 18배, 19배 얼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PR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는 게 뭐 마진도 한 10몇 프로 나오죠. 10% 넘으니까 괜찮고 미국 중심이니까 미국이 한 50%니까 좋죠.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덜했거든. 근데 유럽 쪽을 신경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럽 쪽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어요. 그게 효성중공업. 그쵸. 그러니까 HD 현대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두 개가 초대형에서 맞아. 제일 좋고.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은 유럽 쪽에 더 있고 미국 쪽은 좀 약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마진도 효성중공업은 아까 거기는 한 10몇 프로인데 여기는 한 8, 9%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마진도 나쁘고. 근데 효성중공업은 건설 부분도 있어갖고 뭐 짬뽕이 있어갖고 맞아, 디스카운트 맞아. 해가지고 효성중공업은 한 8배, 9배 거래돼요. PE가 10배. 그건 한 19배 되니까 대충 반대잖아요. 근데 효성중공업도 올리긴 올랐어. 그래서 만약에 미국도 좋지만 만약 유럽 쪽도 뭐 있으면은 네. 효성중공업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노 형 계속 그 전선 조금만 더 한다면 한 1, 2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 2분에 안 돼요. 다음에 같이 추가가 돼요. 네, 내용.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LS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아까 그 전선 말고도 구리 뭐 이렇게 아니 그 저기 원제는 그 말고도 저기 뭐야 그 저게 있잖아요. 그 저기 2차 전지 관련돼 갖고 자회사 하는 거 네네네. 설립하고 하는 거 그 모멘텀이 마치 포스코 홀딩처럼 나중에 포스코 홀딩이 배견할 건 아니지만은 2차 전지 그 서플라이 체인에 익스포즈 되는 거가 네. 나중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LS 자체는 이게 짬뽕이기 때문에 싸긴 싼데 어닝 모멘텀이 세진 않은데 그걸 에그리게이트 하면은 사실은 원래 한 작년 3, 4월 달에 애널리스트들이 봤던 목표 주가 정도 레벨은 충분히 가고도 남지 않는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전선 변압기 엄청 좋아하시네요. 전 뭐 변압기 몇 년째 계속 흡수됐어. 피카츄, 라이츄 아니, 이렇게 활동하시면 지난 좋을 것 6개월 사이에 같습니다. 지금 흡수돼서 그런 거야. 공부돼. 피카츄, 라이츄 제가 지우하겠습니다. 그래, 네. 피카츄가 알지. 자, 알겠습니다. 그 EJP님께서 아재가 자주 쓰는데 내러티브가 무슨 뜻인가요? 해서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야기 스토리텔링.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내러티브 뭐가 다른지도 말씀드릴 텐데. 그래요? 그것도 다릅니까? 좀 달라요. 오. 근데 내러티브는 핵심이고 우리 이야기 뭐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야기는 순서가 있어. 크로니컬한데 내러티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광범위하지만 그중에 핵심 그리고 잠재 의식을 전파하는 게 내러티브예요. 더 의미가 커요. 그렇게 심오해요? 심어요. 그래요? 철학적인 거 달라요. 그래요? 외국은 다르습니다. 스토리텔링. 저는 내러티브 이제 스토리텔링 이주식이 어떤 이야기로 예상돼서 가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서사. 그렇지. 한국말 근데 와닿지 않잖아. 서사. 하면은 뭐 하는 거야. 그래요? 내러티브는 아예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와닿아요? 그래요? 내러티브. 또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또 여기서 업계에서 또 짬이 좀 되는 분들이 또 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잘한 척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통하는 거니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55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뭐 삼성전자랑 코스닥도 양전했네요. 그래요? 양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좋은 굉장히 거지. 기분 좋게 좋은 거지. 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아니 처음부터 말씀 클로징 걱정 안 해. 가봐야지 알지. 클로징에 가봐야 아니 0.2% 플러스든 0.2% 마이너스든 크는요 없다. 어차피 반도체 가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짝 약보합이든 살짝 강보합이든 큰 의미는 없지만 없다. 기분적인 측면에서는 빨간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는 어저께 기분 다 좋았는데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어. 뭐요? 축구를 비겼어. 축구 넣으셨어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안 보던데 한 골 넣더라고. 그 당고지 했는데 먹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잡쳤어. 사실 우리 만두짜 아저씨가 되게 운동 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눈밥 떠지기 전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까지 축구 선수 하고 싶었어. 축구 선수 하고 싶었고 13초 다 100m 몇 초 뛰셨다고요? 13초 플랫. 13초 플랫 뛰셨다고 합니다. 중1 때 한 거야. 중1. 와, 13초면 진짜 거의 진짜 빠른 거예요. 육성수 하라 그랬어. 그거 그때. 그때 근데 눈이 나빠졌어. 그때는 체육 선생님이 초시계 말고 2부로 재지 않았어요? 아니야. 1, 2 이렇게. 아저씨가 진짜. 그래. 60년대 아니야. 70년대. 그래요? 13초가 쉽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진짜 빠르고 진짜 빠른 거예요. 13초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야 됩니다. 56분 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0.4% 마이너스 지금 78,700원 정도이고 하이닉스는 172,800원 1.6%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위까지는 아니고. 이거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만 원부터 물량이 진짜 그럼, 많아져요. 대기하는 물량이 그러니까 많지. 그 개인들이 요즘 삼성전자 엄청 팔잖아요. 맞아. 그 탈출하고 싶어서 이게 엄청 돼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 조금 덜 가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탈출을 프리즌 브레이크 하시려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채팅창에서 축구는 장렬하게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축구는 엄청 좋아해. 예. 어제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딱 기분 좋았는데. 그런 팀한테 비긴다는 거. 태국 열심히 했잖아요. 태국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찬스에 못 넣어서 그래. 네네.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을 때 또 먹어야 되고 또 그럼요. 수비도 또 잘해야 근데 되고. 본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찍어주는 것도 중간중간에 기술적으로 잘 해야 돼. 챙겨야 되기도 하고 또 도전할 때 딱 해가지고 마무리도 딱 잘 지어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만 끝낼 때가 됐는데 오늘 장에서 일단은 이번 주 좀 마음 편안하게 장 막판에 뭔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중국에서 뭐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뭐 막 무너지고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없어요. 일단은 그런 거 없다. 다음 주 저기 그 PC 되기 전까지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믿으면 일단은 걱정 없이 일단은 가시면 걱정 없이 간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 네, 자, 같이.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오프닝 벨의 개장 시황 전해드렸던 거 마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요. 3시 20분에 와서는 다시 어떤 변수가 생겼는지 어떤 심경의 또 변화가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3시 20분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웃는 얼굴로 플러스 돼서 수익 많이 극대화하셔서 성투하셔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